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 떡밥 던지기라는 타이틀로 이 오프 시즌 심심한 가운데 NBA 커뮤니티에 많이 나돌고 하는 떡밥과 분탕들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이 1년 중 가장 심심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NBA 팬의 입장에서는요. 1년 중 가장 조용한 시기인데요. 선수들은 휴식 및 개인 훈련을 취하고 있고 구단 역시 1차적인 전력 부상을 마쳤기 때문에 별다른 트레이드 소식도 없는 조용한 시기입니다. 특히 랩터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오프도 탈락했고 올림픽에도 주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심했는데요. 물론 RJ 베럭과 켈리 올리닉이 캐나다 국가대표로서 올림픽에 참여를 했지만 8강에서 빠르게 탈락하면서 심심한 오프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휴가 사진 중 하나인데요. 전 랩터스 선수 프레셔스 아치워가 고향 나이지리아에 가서 이 사자 두 마리와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떡밥과 분탕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스테디셀러로 잘 나오는 것은 고트 논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 오프시즌 뿐만 아니라 시즌 중에도 심심한 나오는 떡밥인데요. 요즘은 이 르브론 주던 떡밥이 너무 상했는지 공동 고트, 코리 고트, 그리고 듀란트 고트 등 다양한 베리에이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밥은 재미난 게 한 번 식었어도 다시금 장작을 넣어서 불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든스테이트 왕조 시절 커리랑 듀란트 중에서 누가 1옵션이냐 이런 떡밥도 논쟁이 끝났어도 그래도 어떨까요 하면서 누가 글을 올리면 다시 타오르게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축구와 달리 국내 농구 커뮤니티는 좁다 보니까 어그로 한 방만 끌어도 쉽게 요동치곤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약간은 시간이 지났지만 새로운 떡밥인데요. 커리가 KBL에 온다면 우승 가능한가 라는 떡밥이 좀 화제가 되곤 있습니다. 자밀 원희를 만났어요 어떡할까요? 라는 KBL 내의 밈과 연계되어서 쓰이곤 하는데요. 삼성와도 우승 가능합니까? 라는 그 흥미로운 어그로로 2차 피해를 가만히 있던 삼성 썬더스가 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KBL에 오는 외국인 선수들은 대부분 빅맨과 포워드가 많기 때문에 가드인 커리가 왔을 때 얼만큼 해줄 수 있느냐 라는 것이 이 떡밥이 흥미로운 이유 중 하나인데요. 저도 한번 이 떡밥을 물어보자면 커리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팀이든 커리가 들어가는 순간 우승 후보 1순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림픽이 끝나면서 새롭게 타오른 떡밥인데요. 역대 가장 강한 미국 국가대표팀이 언제였을까라는 논쟁입니다. 사실 기존까지는 그냥 교과서처럼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국가대표가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 유튜버의 투표에 따르면 최근 2024년 국가대표가 가장 강하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을 획득했습니다. 물론 올림픽 직후에 이루어진 투표였기 때문에 몰표를 받은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그만큼 NBA 팬층이 젊어지는 것을 좀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00년대부터 농구를 봐왔는데요. 92년 국가대표는 그냥 진짜 교과서처럼 전설 이렇게 계속 들어왔었고 현역 선수들에게 제가 레전드들에 비해 좀 박한 평가를 내리다 보니까 2024년 국가대표가 가장 강하다라는 의견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 정석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열린 마인드의 토론 자세로 정답은 없음을 인지하라 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란 것은 결국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시대나 팀의 사정 등 수치화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특히 요즘에는 2차 스탯을 가지고 본인의 주관을 객관화하는 설득에 대한 근거 기반으로 삼는 분들이 많은데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글들을 보면 사실 토론을 하기보다는 사람들끼리 싸움을 붙이려는 의도로 이런 글들을 논쟁을 작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발을 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철학인데요. 고트, Greatest of All Time은 애시당초 조금의 논쟁의 여지가 있어도 쓸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이렇게 붙일 수 없는 고트에 대해서 붙이려고 하자 보니 논쟁이 생기는 거죠. 짧지만 랩터스의 단신 뉴스들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도 최근 랩터스가 트레이닝 캠프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선수를 다르코 라야코비치 감독이 그 전부터 눈여겨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브 되자마자 바로 데려왔다고 하고요. 인시즌 토너먼트의 이제 스케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룹 배정에 이어서 빠르게 이렇게 인시즌 토너먼트, 이젠 NBA 컵으로 격상되었는데 발표가 되었고, 이렇게 보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NBA 컵에 대한 위상을
리그에서 올리려는 그런 느낌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 NBA 컵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난해에 인시즌 토너먼트로 성공을 거뒀고 여러가지 노력을 리그 측에서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FA 시장이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작 오코로, 테일런 호튼 터커, 로니 워커 4세 등이 아직도 FA고요. 제가 지난 랩터스 톡에서 언급했던 영입하면 좋을 것 같은 선수 고든 헤이워드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콜로코 복귀 신청을 했으나 아직 리그의 답변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랩터스는 물론 복수의 팀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결과가 느릴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요. 리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선수의 생명 플러스 더 나아가서 선수의 목숨과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구가 멈춰버린 8월이지만 농구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수들도 우리처럼 몸이 근질근질한지 프라이빗 리그와 프로암 리그에 출전하면서 본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이 프라이빗 리그 중에서는 리코 하인즈의 프라이빗 런이 스타 플레이어도 참가하는 등 꽤나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선수들 역시 아마추어와 함께하는 프로암 리그에도 출전하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프로암은 아마추어와 함께하기 때문에 NBA 선수들이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소위 말해 털어버리는지 이 쇼타임의 기대 요소입니다. 스타 플레이어들의 쇼타임도 많이 나오지만 말라카이 플린이나 페이튼 프리자드 같은 유명하지 않은 선수들이 깜짝 활약을 하기도 합니다. 또 스카티 반즈가 마이애미 프로암을 뛴 것처럼 외향으로 쉬러 갔던 선수들이 몸풀로 한두 경기 뛰기도 합니다. 마지막 다음 주 안내입니다. 미디어데이와 프리시즌 일정이 공개되었는데요. 9월 31일 리그에서 지정한 미디어데이입니다. 그리고 프리시즌은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랩터스는 소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대한 컨텐츠 안내인데요. 예전에 NBA를 잡지를 사곤 했을 때 특별판으로 스탯 예측 굉장히 길게 실려있곤 했는데요. 이와 같은 느낌으로 다음 주나 혹은 다음 시간에 랩터스의 다음 시즌 선수들의 스탯을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랩터스의 다음 시즌과 관련해서 불안한 요소가 많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긍정적인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오프 시즌일 때 밖에 없으니까 한번 긍정회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자료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